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이것저것 열심히 사는 얘기들 전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가장 영감을 받거나 그런 깨우침,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맨날 이 조회수 기준으로 존리 대표님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건 영감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가장 영감을 받았던 사람 박선웅 심리학자. 이유가 뭐예요? 네. 이분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까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네.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토익 강사 하던 그 유수연 강사님도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고의 강사들은 자기가 사라지는 걸 선택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둬지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 내려오는 거래요. 박선웅 정신과 의사님, 그분이랑 유수영 강사님, 이 두 분이 가장 영감을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네. 영향력이 되고 그 자신의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신사임당님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그냥 유튜버죠. 제 위치는. 저도 이거 다 한철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블로거들 언론을 대체한다고 막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뭐 포스트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 언론사는 살아남았지만 블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들은 사라졌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치 유튜브가 미디어를 대체할 것처럼 하지만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유튜버들은 사라지고 미디어는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네. 또 블로그가 다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한다 그러고 네이버에서도 그런 블로그에 대해서 더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뭔가 유튜브도 나중에 사라지게 되면 네. 사라지고 또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이벤트들을 하면서 네. 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런 블로그가 이제 이벤트나 뭐 이런 걸로 다시 살아나지만 그게 블로그라는 것이 처음에 각광받고 마치 이것이 언론을 대체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지금의 블로그에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의 유튜브에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뉴미디어들도 다 그랬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변화들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TV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변화나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따른 송출 방식의 변화 이런 걸로 따진다면 뭐 뉴미디어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저는 어떤 플랫폼 하나 그러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트위터도 벌써 이제는 좀 갔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하긴 했지만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영속적이진 않다. 서비스라는 건 그건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TV는 소니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들고 다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건 구글만 가지고 있잖아요. 독점적이라는 거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구글이 포기하게 되면 사라질 서비스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또 여러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송출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되겠지만 그 유튜브라는 게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유튜브도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면 직업이 사라지는 거일 텐데 네.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은 직업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어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경제적 자유라는 건 돈이 많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랑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가는 돈이랑 두 개 비교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크면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영역으로 된 거죠. 영상
기획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작가분들을 많이 믿어요. 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포팅하는 거를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팀에서 네. 신사임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파트너죠. 이 팀이 저 말고 또 다른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거의 유일한 파트너가 저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뭐 다른 채널들도 하지만 제 채널이 가장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크리에이터 파트너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돈이죠. 정확한 날짜에 입금. 그게 없으면 아무리 친해도 입금 밀리고 이게 뭐 2, 3일 밀리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뭐 한 달, 두 달 체납되면은 신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기본인 거죠. 음. 예,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랑 기본이랑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기인데 그렇죠? 네. 그거랑 뭐 내가 삶에 이 공기만 있다 그래서 기본이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신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이 신뢰라는 거는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거. 그 사람과의 오랜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그 사람한테 맡기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는 과거의 역사? 그런 기록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뭔가 법적인 계약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의 총합으로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지 신뢰가 뭐 하나만 있다 그래서 딱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첫 질문을 뭘 해야 될까 제일 저는 고민이 많아요. 네. 어떤 거를 첫 질문으로 하시나요? 첫 질문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 있으세요? 꼭 이런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요? 조회수 많이 나온 얘기. 저도 그러면 주원규가 만난 부자들의 특징은 뭔가요? 부자들은 제가 사실 그분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 뭐 어떤 분야든 성공을 했다는 거죠. 어떤 분야든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한 노하우가 있다는 거. 행운으로 번 돈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로또에 받았어. 근데 내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소비 수준을 갖추게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랑 신경 쓰지 않아도 나가는 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쓰게 되는 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더 크면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그게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돈이 운으로서 그냥 이게 반복 가능하지가 않고 한 번만 땅 들어온 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반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부자로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성공이 과연 반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죠. 제 입장에선. 첫 번째로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유튜버가 영속적이지 않다고 한 거는 유튜브 안에서 채널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시도해서 다시 키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해냈지만, 유튜브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 내가 성공을 거뒀느냐. 네, 그거는 사실 저의 프로세스가 유튜브에만 통하고 유튜브 외 플랫폼, 뭐 예를 들어 카카오 TV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뭐 물론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유튜브 안에서 신사임당의 포지션만큼 그만큼의 포지션을 거기서 차지했느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나 네이버 포스트나 여러 가지 외부 플랫폼 거기서의 성공들 그게 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네. 사람들을 서치하다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데 네.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구독자 수가 없거나 네. 아니면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데 그런 인스타그램에서는 네. 구독자 수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뭐 근본적인 얘기긴 한데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자란 뭘까요? 그리고 신생당님께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정한 부자라는 건 가난해질 걱정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죠. 내가 뭔 짓을 해도 난 가난해질 수가 없어. 세상이 나를 가난하게 두질 않아. 이래서 진짜 부자죠.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도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죠. 아, 많이 있습니다. 나 가만히 숨만 쉬는데 1년에 100억씩 들어와. 나 배당으로만 뭐 50억씩 들어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그쵸. 내가 한 달에 1억씩 써도 돈이 남는다면 그럼 부자겠죠.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 가난의 공포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거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생당님께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부자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해지려면 가난해질 수 있고 무너지려면 무너질 수 있는 정도고, 제가 이제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과 부자는 저는 선을 좀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는 건 내가 한 달에 한 5, 600만 원 정도 벌어도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3인 가족 생활비 기준으로 한 400만 원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500 정도를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와 부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건 사실 되게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경제적 자유라는 건 사실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있으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마치 저기 있는 부자,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사람들이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부자가 됐다라고 네.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음. 네. 그저 빠듯한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저도 경제라고 하면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저희 또래도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다 열풍일까요? 아니면 계속 지속될까요? 저는 이번 세대, 지금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평생 이제 주식이 따라다닐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마음속의 역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얼마에 샀다.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안 했어. 1년만 하고. 근데 나중에 지금 호의 기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2살이요. 나중에 42살이 됐는데 포스코가 200만 원이 됐어요. 내가 20만 원에 샀다가 팔았는데. 그럼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200만 원이 된 포스코를 보는 순간 내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 그때 내가 이걸 샀었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한 사람이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일시적이지 않고 갈 때까지 영원히 있다. 지금의 가격이 머리에 박혀 있을 거고 나중에 먼 훗날 봤을 때 그게 하락해 있으면 행복할 거고,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삼성전자 내가 팔고 나왔어. 8만 전자에 나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먼 훗날에 봤는데 삼성전자가 망해 있어. 그럼 그거를 영웅담처럼 얘기할 거야. 나 8만 원대 다 팔았잖아.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생각했었어. 그 사람이 30살에 투자했다가 50살에 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게 다시 80만 원이 돼 있다면 내가 8만 원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을 거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아니면 어떤 거래라는 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남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럼 신사임당님도 주식을 하세요? 저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주식의 가격에 대한 소식은 들리잖아요. 네. 그럼 내 마음속의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신사임당님의 네.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후회하거나 내가 이거를 왜 했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잘했지? 왜 했지? 나 이거 후회하는 거 제가 20대를 게임에 빠져서 보낸 거 제일 후회하는 제가 저 21살 때 진짜 지금 대학생 인턴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21살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뭐 쓰레기같이 살았어요. 차라리 뭐 놀면 뭐 더 나았겠지만 저는 놀지도 않고 그냥 게임만 했어요. 그게 후회가 많이 돼요. 차라리 좀 의미 있는 걸 하지. 그리고 내가 잘한 거, 유튜브 채널 만든 거, 네, 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쩌다가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 방송국 PD를 했었는데 네. 그만두고 자영업을 했었어요. 아, 그 스튜디오. 돈 때문에. 예. 자영업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이 매슬로의 그 욕구 이론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를 내가 다시 PD가 하고 싶다. PD를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같이 입사 동기들이 막 뭐 JTBC에도 나오고 채널 A도 나오고 뭐 지상파에서도 나오고 누구는 뭐 지상파 PD로 갔다 그러고 선후배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잖아요. 딴 사람 잘 되는 게. 네, 그래가지고 아, 나도 다시 PD로 복직을 하고 싶은데 경력이 단절돼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경력으로 다시 뉴미디어 PD라고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걸 만든 거죠. 유튜브 채널을.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목표는 복직이 목표였다. 복지. 네, 돈을 어쨌거나 다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방송을 해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유튜브. 네,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를 어느 정도만 만들면 내가 복직할 때 이거를 이력서처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죠. 아직도 복직하고 싶으세요? 아, 지금 없죠. 이름을 신사임당이라고 짓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일 것 같아요? 5만 원? 맞습니다. 네. 알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신사임당보다 5만 원보다 더 큰 단위가 있으면 네. 있었으면 그걸로 했겠죠. 만약에 5만 원 없었으면 세종대왕으로 했겠죠. 욕 더 먹었겠죠. 안 그래도 악플 많이 달리는데. 왜요? 아니 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위인 레벨로 치면은 세종대왕이 한 99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급 아닙니까? 맞아요. 신사임당님은 그래도 한 92 정도 레벨인데 게임으로 치면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했으면 아마 8레벨 정도 더 7, 8레벨 정도 더 욕을 더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신사임당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네. 뭘로 짓고 싶으세요? 지금 시점에서 네. 아, 다른 이름 안 짓죠. 이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이름 지으면 이걸 포기하는 거죠. 이거 상표권도 냈어요. 아우. 네. 오. 그러면 PD의 경험이 네. 신사임당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됐나요? 뭐 겁이 없었던 거? 영상을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영상을 잘 만든다, 네. 못 만든다 라는 기준은 뭐예요? 조회수?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애기가 찍었어도 조회수 많이 나오면 그 잘 만든 영상인 거고 아무리 공들여 찍었어도 아무도 안 본다면 그건 뭐 잘 못 만든 영상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고통스러워요. 조회수를 잘 뽑아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네. 저도 뭔가 엄청나게 노력을 네. 했는데 안 나올 그러니까. 때도 있고. 그 되게 사람들이 폄하한단 말이에요. 조회수, 이 새끼는 조회수만 보고 뭐 해.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리잖아요. 조회수가 얼마나 어려운데. 맞아요. 조회수만 보고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 원싱이라는 책에 보면요.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 하나 빼고 다 없애라 그러거든요. 나는 조회수만 두고 원싱을 조회수로 뒀는데도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를 추구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원래 뭐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낮아지잖아요. 나는 진짜 그래서 저는 조회수에 대해서 밸류를 굉장히 크게 두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임당은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그거 말도 안 돼. 진짜 엄청나게 연연하고요. 구독자 숫자에 엄청 연연합니다. 저는 네네 하나하나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거 되게 하나하나에 모두 다 신경 써요. 작게 시작한다는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작게 시작해라.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실패에 대해서 애석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동의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작은 일을 실패해도 괜찮잖아. 아니에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피드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넘어졌으면 흙이라도 쥐고 일어나야지 넘어뜨린 놈 눈에다 뿌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나 넘어지면은 내가 주울 수 있는 게 흙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는 네, 그런 타입이고 네, 작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 작은 실패에 대해서 내가 애석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그 구독자 수 지금 130만 명이 넘었는데 네. 100만 명이 되는 순간 네.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별 느낌 없었어요. 그래요? 네.
연연한다고 하셨는데. 아, 그거의 방향이 중요하지 숫자 자체에다 두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면 방향이 줄어든 거잖아요.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는 건 방향이 늘어난 거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보다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 수가 가장 빠르게 네. 올라갔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쌍욕이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왜냐? 구독자가 하루에 몇천 명씩 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황이면 욕 좀 먹어도 되지. 그때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그게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처음에 시발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네. 뭔가 욕을 많이 먹더라도 네.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경제적 자유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랑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 내가 기본적으로 고정비 이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경제적 자유 달성된다 그랬잖아요. 욕설로부터 자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욕 먹으면서 얻는 것, 그 다음에 절대적인 욕의 양, 이 두 개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크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은 욕이 상대적으로 아파지죠. 네. 그러면 영상을 네. 뭔가 대중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될까? 대중이 원하는 거 만들어야죠. 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걸 넣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중이 원하는 거. 나는 한 명이니까. 자, 대중은 10만 명이고 나 한 명이에요. 10만 명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나 바꾸는 게 쉬울까요? 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있더라도 10만 명이 원하는 걸, 근데 사람들이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는지 아세요? 왜요? 10만 명이 원하는 거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 알면 이거부터 하고 거기다 내가 원하는 거 얹으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못해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신사님도 너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대중이 원하는 거라는 건 진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떨 때는 탄탄한 기둥 같고, 어떨 때는 채찍 같고, 어떨 때는 넓적한 판때기 같고, 어떨 때는 뾰족한 상아 같은 느낌이고, 뭐 이런 다양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끼리지만 그때 당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중이 원하는 거라는 건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코끼리 같은 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PD로서의 주원규 또 신사임당으로서의 주원규는 네.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네.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뭐 그게 그거예요. 네, 뭐 저는 별로 주원규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럼 사람으로서의 주원규도 똑같아요. 네, 뭐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PD로서 네. 마지막으로 출근하던 날 기분은 어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퇴사할 때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목표를 지금 얼마나 이뤘나요? 퇴사할 때 목표는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회사 월급으로는 이 먹고 사는 게 좀 안 돼가지고 그만둔 거고, 예. 가족을. 혼자 먹고 사는 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가장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장의 무게가 무겁고 네. 또 책임감도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는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직장인들의 워너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퇴사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좋은 회사는 퇴사하지 말고, 안 좋은 회사는 퇴사를 해라.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퇴사 걱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당장 나와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만둬야 되는 회사들. 저의 전 직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와야 되는 회사다. 여기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에 있는 분들은 나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있는 분들, 거기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람들도 좋고 내 직군도 인정을 받고 이런 데는 계속 다니는 게 좋죠. 근데 보통 이제 일이 힘든 분들이 일이 힘들고 사실 나와야 되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힘드니까 집에 와서 더 뭔가 하기 어렵고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집에 와서 또 다른 걸 준비하기가 좋아요. 엔잡러.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하기가 좋은 회사가 더 환경이 좋다. 이런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를 자기가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런 나에 대해서 더 개발 뭐 디벨롭 하기에 스스로를 나는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회사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만 되는데 돌아오는 게 내가 만족을 못할 정도야. 그럼 그건 안 맞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 개발이나 뭔가 시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 악물고 넘어서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사장님께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네. N잡이 있었나요? 네네, 자영업을 했었어요. 네. 그 스튜디오. 네네. 그러면 신사임당님만의 네. 일하는 방식? 아니면 또 팀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나요? 저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반복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거기서 배울 게 있느냐 수정할 게 있느냐 수정할 게 없는데 안 작동하는 거 이거 진짜 이게 맛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정할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작동 방식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다시 점검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꿈이 돈 많은 백수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백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백수가 돼도 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돈 많은 백수를 하려면 백수부터 하면 안 된다. 백수면서 돈이 많아지길 바라면 안 된다. 돈 많은 백수라는 걸 백수인 상태에서 돈 많아지길 바라는 걸로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늙기 마련이고 너무 늙고 나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는 대부분 돈 많은 백수 상태가 아니면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결국에 돈 많은 백수예요. 심지어 내가 몸이 아파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백수인데 돈이 많아지길 바래 이러면 절대 안 이루어지고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에 백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더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네.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번아웃이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아웃은 늘 오죠. 네. 어떻게 하면 그 번아웃 그리고 네. 아니면 슬럼프를 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에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인생이 50이라고 했을 때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면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와요. 인생을 놔버리잖아요. 그럼 나 그냥 지금 하던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요. 결국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번아웃이 오느냐, 이 두 개의 싸움이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내가 너무 삶을 대충 살았다는 증거고, 슬럼프에 빠진다면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언제나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만 겪는 특별한 걸로 생각하면 고통스럽죠. 네. 우리가 무서운 꿈 꾼다는 거. 악몽. 예. 그거 어릴 땐 정말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좀 더 자는 게 좋지. 꿈이 무섭든 어쩌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나 너무 그렇지 않나?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나?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기분 나쁘거나 슬프더라도 그거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좀 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기분이 내가 예전에 제가 그 서점에서 뭐 그런 얘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뭐 그런 책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예, 그거 내용은 안 읽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예, 뭔가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거,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열심히 산다는 것의 네. 기준은 뭔가요? 열심히 산다는 것의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걸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 근데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하고 있으면 이런 거죠. 목적지가 없는 배한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거 아까 그 박선웅 정신과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모른다면 어떤 행동도 열심히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걸 해 나가는 것이 실제 일의 성과 또는 방향 아니면 여기서 겪는 실패가 유의미한 실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20대에 해봤으면 하는 경험? 그리고 또 20대 제가 20대 안 해봐가지고 사실 모르겠어요. 30대는요? 30대 저 지금 30대인데 30대는 뭔가 자기 거 회사 거가 아니라 30대 38만 돼도 이제 은퇴한 그러니까 자 우리가 20대 후반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팀장급들이 40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38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은퇴할 나이가 돼 있어요. 50대가 돼 있으니까. 30대에는 이제 선배들이 은퇴하는 걸 보기 시작하죠. 선배들이 은퇴하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대부터 내 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도 아무것도 없이 50대까지 밀려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준비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정도는. 그 30대를 좀 그런 걸 준비하는데 30대 중반 이후로는 30대 초반은 사실 20대랑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30대 중반 이후로는 좀 내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아마 오너만 퇴사 안 하지. 그쵸? 오너 빼고 다 퇴사합니다. 사장도 퇴사하고 다 나가요. 다. 맞아요. 결국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는 없다. 회사는 다 퇴사한다. 그럼 결국 내 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인생은 결국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네. 또 신사임당님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그 신사임당님만의 것을 준비를 했나요? 뭐 어떻게가 아니라 저는 이제 스튜디오라는 걸 했어요. 제가 자영업을 준비를 했고 내 거를 만든다는 건 그냥 내 거를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거는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명의가 내 거인 거. 제가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과 실패에 대한 책임 모두 다 내가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100을 내가 가져오느냐. 그다음에 이거의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 부부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미디어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디어 세계 속에서요. 네. 살아남는 거 어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라지면 어쩔 수 없고 무한도전도 끝났잖아요. 네. 그거를 감히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네. 그런 직장인 아니면 그런 직장을 준비하는 준비생들 네. 그리고 또 퇴사를 준비하는 준비생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네. 그거를 마치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경제적 자유를 네. 또 누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원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